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 어때요? 이제 끝났다. 혹은, 야호! 이제 끝났다. 신나러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축 처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시험 끝나고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험 끝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바로 시험을 분석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죠. 시험 끝났다 그러면 몇 점이지? 점수를 주고 나서 시험 점수 확인. 그리고 나면 시험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저거 내가 틀렸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확인하는 친구들 있었을 텐데요. 그런 친구라면 분명히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나 몇 점이지? 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넌 몇 점이야? 너는, 와, 나는 안 되네. 망했네. 망했다가 끝이에요.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휴, 고생했다. 맛있는 거 시켜 먹자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그 다음 시험지를 펼칩니다.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다음 시간에 기약해 볼까요?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물으면요. 아이들의 계획이 정말 거창합니다. 아이들도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야. 하루에 30분은 꼭 운동을 할 거야. 아침밥을 꼭 챙겨 먹을 거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미리미리 준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지키는 친구들은 정말 적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시험은 망했어.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몇 점까지 맞을 거야. 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바뀌기는 쉽지 않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 바로 공부 잘하는 친구의 루틴을 따라해 보는 건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맛있는 거 딱 사 먹고 나서 조금 피곤이 가라앉은 다음에 바로 시험지를 펼칩니다. 시험지를 펼치고 나서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실수였을까? 몰랐을까? 분석이 시작됩니다. 자, 실수였다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나? 시간이 없었나? 천지를 잘못 읽었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수 유형을 정리합니다. 내가 대체적으로 계산 실수가 많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라고 자기의 실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다음 시간에 실수 안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말로만 나 다음 시간에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다음 시험에서는 절대 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서 내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고 실수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 직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험지를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갖고 다닌다고 해도 꺼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이 지금 당장 맞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 점수가 왜 나오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거를 깎아 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저희 학교 아이도 오늘 저 70점 맞았어요. 왜? 실수를 하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틀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난 70점이고 다음에는 80점 맞으면 되는 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 때문에 실수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오류가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세요.
이 시험이 한 번만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2학기 때도 계속해서 나올 건데 똑같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시험지를 보고 나서 시험지에서 교과서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 어느 부분을 선생님이 공략해서 문제를 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가 놓쳐서 잘 못 푼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교과서 분석에서 조금 더 시간을 써야겠죠. 교과서에 써 있는 아주 작은 각주에서 문제를 내시는 스타일이라면 그거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강조했었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로 나왔지?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시험도 진짜 잘 보는 겁니다. 아, 시험이 끝났으니까 모두 다 덮어. 이게 시험을 치른 가장 불편하고 도움이 안 되는 자세입니다. 시험이 끝났으면 지난 기출과 지금 기출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 유형이 달라졌을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 기출에서와 지금 기출에서 똑같이 강조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구나 라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은요, 볼 때보다 시험을 보고 나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다 정리하고 다시는 그 부분의 교과서를 보지 않죠. 그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도 다시 보면서 나의 실수 유형을 점검해보고 시험지를 보면서 시험지가 어디서 많이 출제됐나를 확인해야 되죠. 교과서에서 많이 내는 선생님 스타일이라면 다음번에는 어때요? 교과서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죠? 프린터에 있는 내용 중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프린터를 꼭 챙겨서 보는 습관을 기릅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이 쌓여야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내 점수, 지금 내가 몇 등급인지 이거에만 몰두해 있는 친구들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시험이 끝났다면 신나게 한바탕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 때 바짝 긴장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시험이 끝나면 번아웃이 찾아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아웃이 찾아와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있다가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가 옵니다. 그때 또 열과성을 다해서 공부를 좀 해. 그러고 나서 번아웃이 또 몇 주 동안 와.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평소에 하는 공부들이 쌓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완전히 벼락치기처럼 공부를 하는 시기에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번아웃이다 하면서 손을 놓으니까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꾸준한 것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3달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동안을 차츰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네, 학원 공부는 따로 하더라도 교과 공부는 집에 돌아와서 잠깐씩이라도 돌아보면서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정리했는지 포인트도 파악이 잘 되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프린터를 중점적으로 더 읽어볼 수 있게 되죠. 내가 그거를 분석하지 않고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모른 채 공부를 하면 그것만큼 막막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제집을 많이 풀거나 기출문제를 푸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에 본 시험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해 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수업을 직접 듣는 사람도 나고 선생님의 강조한 내용을 직접 듣는 것도 나예요. 학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이거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고 뭐가 중요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학원 선생님은 모릅니다. 나만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평소에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 경향과 출제 경향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한다면 그것만큼 최적의 공부 방법은 없겠죠. 자, 시험이 끝나면 모두 손을 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학기 열심히 해서 잘 봐야지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요,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정리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앞서 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나의 실수와 선생님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 꼭꼭 정리하셔서 다음 시험에 적용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